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운동,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걸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으니까요. 주 3번, 30분 이상의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근감소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화로 근육이 감소되면서 근감소증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근감소증이란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예, 근감소증은 이제 근이 감소하니까 결국 이제 근육의 양이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 근력이 저하가 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근감소증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화입니다. 고령이면서 이제 노화가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이 근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에는 대표적인 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방차나 뭐 어떤 음식을 이야기를 할 때도 체질을 항상 2가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과 양. 그래서 남과 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체력에 내 정신적 한계에 맞춘 것보다 너무 많이 힘들 때 이 근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뭐 중풍을 앓고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당뇨를 앓고 있거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때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선천적으로 간장의 기가 약한 경우입니다. 동의보감 근육문에 있어서는 이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장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근육량이 잘 생기지 않는 분이 있고, 운동을 나는 조금만 해도 근육의 양이 증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한방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간장의 기가 튼튼하냐 약하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거든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적게 가겠죠. 또 하나, 내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을 다시 심장으로 전달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전달의 기능에서 찌꺼기를 다시 가져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 6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감소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몸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근육이 없어지면서 비만도 생기고 또 허리 디스크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근감소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근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쥐거나 또는 내가 힘을 쓸 때 근력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근력이 이제 약화되면서 물건을 잘 들지 못하고 우리가 병뚜껑을 좀 딴다, 캔 뚜껑을 이렇게 딴다 이랬을 때 이 힘 자체도 좀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일단 근육이 우리 몸을 뼈대가 있고 뼈대를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 지탱을 해주는데, 이 지탱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하체에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기가 이제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근육량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많아지지 않게 되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힘들어, 또 숨차. 숨이 차다는 것은 이 심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심장은 근육 덩어리라고 제가 하잖아요. 아니, 심장은 원래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울감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상입니다. 근육이 딱 힘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균형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젊었을 때는 가다가 돌부리에 또는 인도를 가다가 살짝 뭐 걸린 데 있어도 살짝 내가 바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걸리면 또 헛발디디면 바로 넘어지는 낙상에 의해서 골절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면 나른하게 졸리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한방은 항상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의보감 또는 황제내경에서 질병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상적인 것은 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났을 때 병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식후온곤, 내가 음식을 적절하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식후온곤의 특징은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나른하고 팔다리, 손과 발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가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누워서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가 풀린다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우리 소화기는 근육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이 감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식사량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많은 양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 배가 너무 부르게 먹는다, 그럴 때는 식후온곤증이 올 수가 있겠죠. 위와 장 쪽에서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조금만 먹어도 하여튼간 나는 나른하고 졸린다, 그러면 이 자체가 근감소증의 원인도 되고 현재 이제 증상도 되는 큰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육이 줄어드는 것뿐인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네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은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감소증이 나타나면 굉장히 가벼운 외상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는 이제 근육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육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장도 근육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내장은 내가 위가 소화를 시켜라 해서 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장 근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배울 때 민문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심장도 내가 뛰어라, 심장도 힘드니까 좀 쉬어라, 이랬을 때 심장이 쉬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이 뼈대 근육은, 운동신경은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뼈대근인데요. 이 자체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근감소증이 되게 되면 이 뼈대를 잘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에 손상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오거나 조금만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스폰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골관절에,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관절에, 또는 이렇게 넘어졌을 때 손을 뒤졌는데, 또는 빙판에서 넘어졌다, 또는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발가락이 부러졌다, 손이 골절이 됐다, 이런 경우를 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심해지는 경우 있으면서 만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 근육 자체가 밑으로 힘이 없으면서 처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무겁게 초창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내가 요즘은 운동을 좀 하는데 특별히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계단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좀 자주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이 조금 더 근육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증상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발바닥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제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같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이 생기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한쪽 발만 딛고 외발으로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내가 근감소증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자가 진단 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총 8개입니다. 이 8가지 중에 내가 3가지 이상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근감소증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수박 한 통을 우리 쇼핑카트에 내가 수박 한 통을 요즘은 이제 뭐 1인용 수박도 있는데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커서 식구들 뭐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큰 수박을 내가 들어서 카트기에 옮기기가 좀 힘들다. 세 번째는 횡단보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신호가 끝나기 전에 넘어가기가 좀 힘들다. 네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기가 어렵고 손을 짚으면서 소리 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위에 눈꺼풀이 자꾸 처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나는 졸리지 않은데 상대방이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졸린 표정이냐, 졸린 눈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 근래 무릎이 아픈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일곱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사례가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걸리지 않잖아요.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음식을 먹다가 딴 생각을 하면 사례가 자주 걸리고, 딴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사례가 걸린다는 것은 음식물을 넘어가는데 이제 연화곤란 증상이 있거든요. 얘도 근육이기 때문에 사례가 자주 걸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이제 차 중립된 주차 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뭐 차가 아주 너무 크고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승용차를 내가 밀었는데, 평지에서 밀었는데 밀기가 좀 힘들다. 이 8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나타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이 8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근감소증 환자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고령과 노화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의 장점은 한의학의 이제 경전인 내경과 또 영추에서 나이에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50세가 되면 간장과 담낭기가 약하고, 60세가 되면 심장과 소장이 약하고, 70세가 되면, 그러니까 70에서 79세는 비위가 같이 약해집니다. 소화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80에서 89세까지는 폐와 대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간장과 담낭기는 이미 약해져 있고 심장과 소장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어르신이 이제 보약을 지으러 왔어요. 그러면 소화약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간장과 담낭의 기도 약해져 있는 거고 심장과 소장의 기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소화기 약만 쓰는 게 아니라 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간장약, 그 다음에 심장약을 추가하면서 소화기 약을 같이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이에 따른, 노화에 따른 건강에 이제 보약을 쓰는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우리가 꼭 어디 나가서 뭐 스포츠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이제 뭐 집에서 살림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예를 들면 움직이고 서서 많이 움직인다. 이 자체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내 에너지만큼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
문제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70, 80 되신 분들 시골에서 텃밭 가꾸거든요. 예, 그래서 텃밭 좀 가꿨다가 근데 이제 자제분들은 어르신들이 힘드시니까 그냥 텃밭 가꾸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그게 좋아하고 그냥 그거 하는데 우리가 화초를 이렇게 길러가는 거 또 우리가 그 애완동물 이렇게 키우는 거 걔 산책시켜주고 걔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즐겁고 이렇게 화초가 자라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또 식물이 예, 농사 짓는 게 이제 토마토나 뭐 이런 게 자라는 걸 보아도 어르신들이 기분이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아는 분들, 자제분들 해서 보내줄 거고. 예, 그래서 그거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일하고 또 쉬고 일하고 쉬고 예, 이 자체로서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입니다. 요즘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요즘 이제 그 택배 예, 물건 예,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동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 계단 올라가고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이제 육체적 과로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정신적 과로는 안에서 컴퓨터를 본다, 뭔가 머리로 생각을 한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정신적인 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나누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압이나 당뇨, 예, 고지혈증은 이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이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꼭 관리를 받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선천적으로 간장애기가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간장, 쓸개, 담낭 이야기할 때는 겁이 있나 없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봤는데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소 눈처럼 크고 좀 겁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그 자체가 간장의 기가 약합니다. 물론 그거 하나로만 확인하는 건 아니고 예, 맥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기문혈이나 일월혈 부위를 봐서 간장의 기가 튼튼한 사람인지 해서 또 두 가지를 추가해서 보고 요즘은 건강검진 하니까 GOT, GPT, 간 수치도 보면서 그렇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어제도 그런 환자가 오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스트레스가 적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제 뭐 부모님하고 일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 일이 괜찮은데 자제분은 그 일이 마음에 좀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제분이 있을 때도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딸이지만 예, 나가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아들이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데 나가라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고 예, 그 다음에 딸이지만 나는 나가서 살고 싶은데 만약에 안에서 부모님이 같이 살자. 예, 이런 경우에는 예, 부모님은 좋을지 모르는데 따님은 스트레스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여성분이 살림을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웠다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활동을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고 나는 또 안에서 그냥 살림하는 거가 나는 뭔가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스트레스가 오겠죠.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이제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근육을 점점 퇴화하는 게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점점 미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그건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맛으로도 하고 체질로도 하고 증상으로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그냥 나이 들어서 근육이 나름 운동을 하고 먹는 것도 적당히 먹는데 근이 자꾸 빠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기와 당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근이 감소가 되면 이 소화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근육이 감소가 안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입맛도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근육이니만큼 한방차 챙겨 마시고 또 생활 속에서 관리하면서 튼튼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네, 저희 원활한 상담 위해서 올해 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29이요. 29이시고요. 키와 몸무게도 여쭐게요. 키는 167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기억이 안 나. 그 몸무게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짠 거를 좋아하고요. 단 거를 좋아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황정이라는 네. 약재가 우리만 어느 데가 좋은 건가요? 어느 몸이? 그러니까, 몸이 네. 예. 황정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이제 어디가 좋아지는지 묻고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네. 네. 현재 지금 황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황정을 지금 혹시 달여서 먹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황정은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 이제 황정 둥글레 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쩌다 한 번 정도 어쩌다 한두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황정은 대체로 살이 조금 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이 체중이 좀 나가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는 황정은 좀 안 드시는 게 나아요. 뭐가 좋은가요? 그러면요. 황정이 좋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음식을 잘 못 드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음식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먹는데 살이 잘 안 찌고 말라가고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이 약하면서 이제 기관지와 대장 쪽이 같이 약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살이 찌고 도움이 되는 약재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그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여성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생리입니다. 예, 생리는 매달 잘 하세요? 아니요. 옛날에 썼는데 예. 지금은 안 해요.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따로 치료받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 혹시 병명을 아시고 계세요? 갑상선약도 먹고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무슨 다리가 아픈 약 먹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생리는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20살 때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21살 때부터 안 했어요. 예. 지금 그 약은 양약은 복용하는 게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했을걸요?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됐다가 안 됐다가 예. 그래요. 이게 속이 뒤틀려요. 아, 속이 뒤틀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달달한 거, 짭짤한 거 좋아하고 화장실 대변은 시원하게 잘 나갑니까? 잘 나갈 때도 있고. 나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약간 체중이 좀 나가고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고 지금 이제 본인 나이 때는 음식을 조금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적을게요. 잠깐만요. 예. 불러주세요. 예, 창출. 상추. 예. 적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백봉령. 봉령. 백봉령. 예, 대관령 할 때 영자입니다. 영요? 예, 예. 니을 영자요. 여요? 예, 예. 네. 네, 그다음에요? 백봉령. 예. 백봉령.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얼굴에 그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 많이 있었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마. 아니, 승마. 못 예, 들었어요. 예, 안 들려요. 말 타는 승마. 예, 승마. 예. 라고 못 들었네. 예, 그 다음에 감초. 3초. 예, 거기까지 각각 5g씩 하세요. 예, 여기까지 5g씩 넣고 물을 1800cc 넣고 이제 100cc 나오게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끓이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오후에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편할 때 드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시고 현재 이제 좀 과체중이 나가시니까 예, 저녁 식사는 약간 배부르지 않게 좀 약간 배고프게 이렇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바로 미역입니다. 생일날은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바로 미역국인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의 미역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요? 예, 미역은 이제 바다의 채소란 뜻으로 바다 해자, 예, 그 다음에 채소의 채자 해서 예, 해채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질은 차면서 맛은 약간 짜고 또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슴이 열이 나면서 답답하는 예, 우라병이라든지 몸에 생기는 혹이라든지 예, 적취, 몸속에 생기는 덩어리라든지 또 기가 뭉친 것을 풀어주면서요. 특히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서 우리 몸의 붓기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처음에 생미역은 파랗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역을 말리게 되면 자줏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줏빛 채소란 뜻으로 인해서 자채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바다의 채소 미역은 산후조리의 대표적인 해조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역이 산모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일단 그 미역에는 철분이 충분하고 또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또는 뭐 남성분들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잘 생기게 하고 피를 만들어주고 또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까 소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또 잘 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임신부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 후 산후에 붓기가 잘 안 빠지잖아요. 이 붓기를 잘 빼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 포유류인 고래도 경우에도 고래도 새끼를 낳은 다음에 이 미역을 뜯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여성분들의 건강, 특히 이제 산후 건강에는 이 미역이 다 아시다시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래가 미역을 뜯어먹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가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미역에 이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에 도움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역에 이제 풍부한 식이섬유, 오메가3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혈액 내 흐름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내 질환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치료하는 데도 이제 도움을 주고 또 하나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역에 함유된 클로로필이라든지 나미난 성분 역시 또 하나 혈압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특히 이 미역은 소변을 잘 내보내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 심장과 소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뭐 시험을 보거나 뭔가 긴장을 하면 소변을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또 소변을 보러 가게 되거든요. 그 경우는 방광에 소변이 찬 게 아니라 가슴 쪽에서 긴장이 되고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면 소변을 자꾸 보러 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60이 넘어가게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에는 여성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소변이 안 나오는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기르면서 요도괄약근이 약해지고 힘들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남성분들이 소변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미역은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남성분들한테 미역국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도록 해주면 건강에도 가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역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꼭 미역 다이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도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역을 처음에 생미역을 보면 이렇게 미끈미끈 하잖아. 알긴산인데요. 그만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변에 연동 운동을 해서 장에 있는 찌꺼기를 많이 배출해 줍니다. 또 하나 이 미역에는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액 내의 찌꺼기는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장의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미역이지만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체질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해서 소변을 보다가 보면 세포 내에 칼륨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서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이제 과다 섭취 시에 이제 갑상선 질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뭐 어쩌다 한 번씩 섭취하는 건 괜찮은데 좀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 미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성질이 차고 약간 짠맛이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좀 짠 걸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싱겁게 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생미역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국물로 해서 따뜻하게 섭취를 하시면 모든 사람이 체질에 관계없이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워낙 미역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잘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역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미역으로 드시는 게 있고, 국물에 끓여 드시는 게 있고, 생미역은 차가운 성질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초고추장을 찍어도 약간 신맛보다는 약간 매콤한 맛이 나야 열이 나기 때문에 내 몸이 이제 다혈질이고 아무거나 먹어도 설사 안 하고 소화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취향대로 드시는데, 내가 조금 찬 걸 먹는다, 좀 과식한다, 그런데 내가 이 초무침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식초의 분량보다 고추장의 분량을 조금 더 높여서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소화기에 관계된 거나 이제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물로 해서 요리를 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미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바다의 채소 미역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본인입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먼저 나이부터 여쭙겠습니다. 올해로 26살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가 178cm에 몸무게가 102kg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평소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무릎을 다친 이후로 예. 아무 이유 없이 간헐적으로 무릎이 좀 많이 쑤시거나 그런 적이 있는데 예. 이게 통증이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서 네. 혹시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느 쪽 무릎입니까? 저 왼쪽이 좀 심합니다. 예.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네네, 크게 상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가끔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통증이 언제부터 조금 더 나타났습니까? 한 1년 전부터 좀 1년 심해지고 전부터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나이가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 네네. 26세니까 한참 그 무릎이고 근육이고 인대 쪽이 튼튼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고, 이쪽은 이제 지금 이제 체중하고 또 연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연관이 무겁다 보니까 그 무릎에서 거의 하중을 받게 되는데 근육하고 인대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조금 통증이 나타났으면 그 1년 전에 그 몸무게하고 요즘 몸무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조금 감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감량을 좀 했어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감량은 운동하시고 있습니까? 네, 운동이랑 식이요법 살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동은 지금 이 무릎이 아플 때 언제 주로 아프세요? 근데 계단 내려가거나 그럴 때 좀 심해요. 예.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고요. 네, 올라갈 땐 괜찮습니다. 예. 운동은 어떤 운동 하시나요? 수영하고 자전거 타기랑 좀 오래 걷기 하고 있어요. 아, 예. 수영하고 자전거 타기하고 오래 걷기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이 하중을 적게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때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무릎에 힘이 좀 더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되었든 기질적인 병변은 없기 때문에 계단은 들 수 있으면은 계단으로 내려오시지 마시고 들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건 운동 삼아 올라가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수영은 하실 때 어차피 무릎에서 하중을 거의 안 받거든요. 아주 좋은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 타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래 걷기는 체중이, 그러니까 본인 정상 체중보다 예전보다는 좀 감량을 했어도 아직은 무릎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는 체중입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오래 걷기는 조금 피하고 그 걷는 시간을 조금 줄이세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그게 조금 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했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 운동은 그 아프기 전까지만 하시고, 내가 가령 1시간 했을 때는 괜찮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아프다.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1시간씩 했는데 통증이 온다. 그러면 그 운동 시간을 줄이고 아까 수영하고 자전거 타기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방적으로 인대 쪽하고 그쪽에 이제 통증에 개선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평상시 화장실 대변은 잘 가세요? 네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한 모금만 하면 빨개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아, 괜찮아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음식은 혹시 매콤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매운 거 조금 매우면 속이 좀 불편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어느 정도 매콤한 건 드실 수 있어요? 네네, 가능합니다. 아, 네.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 요법. 예, 승마. 예, 갈근. 예, 우슬. 우슬, 오가피. 오가피, 예, 그 네 가지를 지금 한 10g씩 넣으세요. 10g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2000cc. 예, 그래서 130cc 나오게 달이세요. 130cc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무 때나 편할 때 한번 더 드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드시면 예,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대한 통증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무릎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 무릎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에 질병이 없고 지금 이분같이 젊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몸무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무릎이 아픈데 걷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아까 오래 걷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 걸어 주셔야 됩니다. 오래 걷게 되면 무릎이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가 되는 거고, 내려갈 때는 무릎과 여기 허벅지와 무릎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겠죠. 우리가 밑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럼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근육과 인대 쪽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가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는 통증이 안 생긴다. 그러면 뭐 계단을 가볍게 조금씩 올라가 주는 게 필요하겠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운동 자체가 나하고 맞는 운동인지 맞지 않는 운동인지,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15일 정도 했다, 최소한도 한 3, 4개월 했다, 그러면 그 전보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뭐 60 이상 큰 병이 있어서 있는 경우에는 그게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경우지만, 이 젊은 분이기 때문에 15일이나 한 달 이상을 했는데 증상이 개선이, 몸이 뭔가 좀 개선이 되지 않는 느낌이다.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무릎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력량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근력량이 무릎을 피는 동작이 힘든 경우에는 무릎의 앞쪽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할 때 힘든 경우에는 무릎의 앞쪽 근육 운동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허벅지 뒤쪽에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보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체격에 맞게, 키에 맞게 적정량의 이제 체중을 유지해주는 운동이라든지, 지금 아까 음식은 감량요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자에게 추천해 주신 한방차로 승마, 갈근, 우슬, 오가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약자일까요? 예, 이분은 지금 이제 26세니까 나이로 보면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살을 빼는 방법이 땀을 좀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열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근은 내 몸의 피부를 열어서 열을 꺼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승마는 위와 장 쪽에, 아마 이렇게 과체중인 분들은 내가 음식을 먹어도 그냥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장에 열을 꺼 주어서 음식에 이제 적정한 맛을 느끼게 하고, 우슬과 오가피는 허리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발목이라든지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약으로 해서 처방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무릎 지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햄스트링.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위로 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허벅지 앞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습관을 그냥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퇴사두근 자체가 무릎을 올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굽히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종아리 쪽에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고 특별히 그걸 해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발바닥을 자신의 손으로 마사지를 해줘서 열을 나게 해주면 됩니다. 발바닥과 내 손바닥을 가지고 비비면 그 안에서 열이 나겠잖아요. 열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액을 잘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무릎과 다리가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허벅지 앞쪽과 뒤쪽,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까지 평소에 체질에 따라서 지압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 번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코골이가 심해 숙면을 취하기가 힘듭니다. 자다가 컥 하면서 멈추는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코골이를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참 요즘 현대인들에게 숙면이 중요하죠. 숙면을 방해하는 코골이가 굉장히 힘든 분들 많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비강에서 시작되어서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해부학적 구조로 이 부분 자체의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인 경우입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살만 찌어 있는 게 아니라 목의 앞쪽에 있는 부분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 턱 아래쪽에 살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골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는 아이들의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으로 공기의 통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코골이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두 주변, 목의 안에 주변에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목젖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근육량도 없게 되고 추위도 잘 타게 되고 원기도 없으면서 몸무게는 사실 체중은 과체중은 아닌데 자다 보면 처음에는 코를 안 고는데 심하게 이렇게 잠이 깊이 들었을 때는 목젖이 자체가 밑으로 힘이 없으니까 처지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코골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수면 중 무호흡을 경험하기도 하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코골이 치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그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의 제일 1순위는 무조건 금연입니다. 금연을 해야 내가 코를 좀 골아도 폐에서 정상적으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체중 조절을 하게 됩니다. 체중 조절은 항상 체질에 따라서 이제 한의원에서 비만 치료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인데 이때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체질에 따라서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두 주변, 목 안에 주변에 근육과 인대가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처지면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원기를 보호해주는 이제 약을 써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골이를 해결하고 숙면에 도움 줄 수 있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제가 증상으로 아이들의 경우에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 코골이에는 이때는 길경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인두 주변에 근육과 인대가 좀 처져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기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면을 푹 잘 수 있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 이제 코골이가 있잖아요. 코골이는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소상혈을 누르시면 됩니다. 폐 원기, 소상, 엄지 손톱의 각입니다. 내측. 그래서 소상혈을 누르시고, 또 하나는 이제 폐의 원기인 태혈.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 구급대원 요원들이 우리가 맥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 부분, 손목의 내측의 안쪽에 이렇게 눌러보면 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태연혈입니다. 폐의 원혈이라고 해서 폐 기능이 약해지거나 호흡량이 적을 때 이 태연을 쓰기 때문에
이 소상과 태연혈을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남자는 좌측에 여성분은 오른쪽에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코골이로 그리고 수면 무호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알려주신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만나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의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의 건강 제안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 며칠 안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못 쉬면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숨을 쉬다가 중간에 주변에서 보면 숨을 안 쉬고 또 조금 있다가 숨을 쉬게 되거든요. 이 경우 바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겠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된다는 것은 심혈관, 혈관 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풍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혈관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고 수면 무호흡증만 있다 이런 경우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꼭 수면 무호흡증을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 게 건강에 또는 장수하는 데의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골이처럼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수면장애, 그리고 자다가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은 다양한 심폐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지나치지 마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